여러분 안녕하세요. EJ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EJU 전자기 대표 문항 및 공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죠. 역학과 마찬가지로 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EJU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역학은 모든 물리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는요,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간단한 공식만 대입하면 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고 좀 이해하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듣고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내 상상이 맞는지,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이 맞는지 꼭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하시면 이 두 점전화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에는 힘을 나타내는 F는 쿨롱 상수 K에다가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 R 제곱에 점전화의 전하 라지 Q 스몰 Q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쿨롱의 기본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F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식으로 계산해야 되고 단위는 뉴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쿨롱의 법칙에서 이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쭉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장이다라고 불리는 E는요, K에다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스몰 q 대신에 단위 전하의 전하량 1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제곱에 라지 q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뉴턴에서 전하량이 하나 빠졌으니까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을 이렇게 빼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전기장도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벡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너지다라고 하시면 우리 K R분의 두 전하 사이의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니까 줄이 되겠고요. 역시 에너지니까 얘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다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위라고 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K R분의 이거 역시도 단위 전하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스몰 q 대신에 여기 스몰 q 대신에 1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단위는 당연히 줄 퍼 쿨롱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주 쓰기 때문에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넣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즉 스칼라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벡터고요. 밑에 거 두 개는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강조드리는 이유가 벡터의 계산법과 스칼라의 계산법이 당연히 다르죠. 방향을 고려해야 되느냐,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풀이 방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스칼라식으로 계산했다. 그럼 당연히 틀린 답이 나올 거고요. 스칼라를 계산해야 되는데 벡터를 계산했다. 그럼 역시 틀린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두 식을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 Q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F다라고 하는 것은 스몰 QE, 즉 전기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 자, 스칼라니까 얘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느냐, U라고 하는 것은 QV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E와 V를 합쳐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장 속에서 얘가 전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위차라고 하죠. 그럼 이때 V, 델타 V다라고 하는 것은요, E에다가 D를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D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식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꼭 정확히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2회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전기장은 벡터죠. 벡터니까 벡터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EQ와 마이너스 EQ가 있는데 요 둘 사이에서
벡터가 0이 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러냐면 플러스에서 전기장은 나가는 방향이고 마이너스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두 점전화 사이에서의 전기장은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만 형성이 되니까 서로 상쇄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제 전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나올 건데 왼쪽의 경우에서는 플러스 EQ로 내보내고 있지만 마이너스 Q로 당기고 있겠죠. 하지만 거리가 플러스 EQ가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 EQ가 멀리 있으니까 당기는 힘, 즉 마이너스 Q의 영향력이 안 그래도 전하량이 작아서 약할 텐데 거리까지 머니까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제일 유력하게 되겠죠. 전하는 큰데 거리가 멀어서 적당히 약해질 거고 마이너스 Q, 전하는 작은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적당히 세질 거다. 그래서 얘는 같은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서로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은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어느 구간에 오른쪽 어디에 x만큼 떨어진 구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x가 되겠고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EQ에 의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마이너스 Q에 의해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반대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크기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식은 A 플러스 X의 제곱에 K, EQ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크기는요. X의 제곱에 K의 Q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되는데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접근을 해보셔서 x라고 하는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1회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기에서 쿨롱의 법칙에 관한 문제는 항상 전자기 문제 제 첫 번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식 플러스 3가지 확장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2023년 1회 13번 문제는요. 여기서 자, 이렇게 3개의 점전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요 C 구간에서 스몰 q가 힘이 받는 방향,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방향의 힘을 받겠죠. 그럼 힘을 찾으려면 일단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셔야 되죠. 그러면 A1은 플러스 q와 마이너스 3q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때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x로 작용하는 힘은 a제곱에 k q 곱하기 3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에 3q제곱 k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y쪽으로는 지금 스몰 q와 스몰 q가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때 y쪽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이 a의 제곱에 k q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a 제곱에 q 제곱에 k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여기의 각도를 세타, 여기의 각도를 세타다라고 하시면 탄젠트 세타는 fx분의 fy가 될 테니까 여기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실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벡터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스칼라적으로 계산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계산법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